메뚜기 떼 알퐁스 도데. 알제리에서의 추억 하나를 더 얘기하고 풍차방앗간으로 돌아가세. 사헬의 농장에 도착한 건 밤이었네.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낯선 고장이고 여행에 들던 데다가 자칼들이 지저대니 게다가 짜증스럽고 숨막히는 더위, 바람 한 줄기 통하지 않는 모기장 때문에 숨이 꼴까닥 넘어갈 것 같았네. 새벽녘에 창문을 여니까 무거운 여름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네. 전쟁터의 화약 연기처럼 공중에 떠서 장밋빛 여명과 암흑으로서 그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었네.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나무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내 눈에 보이는 한 경사면의 더 넓은 포도밭이 포도주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었네. 그늘진 구석에선 유럽에서 들여온 과일나무들이 바람을 피해서 심어졌네. 오렌지 나무 묘목, 미시하다 싶을 정도로 가늘고 긴 감귤나무, 전부 축 늘어진 모양새들이었네. 나뭇잎들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보니 폭우라도 쏟아질 것 같군. 바나나 나무 역시 마찬가지였네. 조금 부는 바람에도 그 연약하고 가는 머리칼을 항상 흔들어대던 그 큼직한 초록색 갈대들도 투구의 단정한 깃털 장식처럼 고요하게 똑바로 서 있을 뿐이네. 나는 잠시 꼼짝하지 않고 이 경이로운 식민지의 대농장을 바라보았네. 제철에 따라 이국적인 과일과 꽃을 제각기 제공하는 세상의 모든 나무들을 찾아서 모아놨네. 밀을 심은 평원과 코르크 나무 숲 사이로 수로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보니 이 숨막힐 듯한 아침나절에도 불구하고 시원해지는 것 같네. 모든 것들은 감탄스러울 만큼 고급스럽고 질서정연했네. 이 아름다운 농가는 무어 스타일의 아치 회랑과 사제복처럼 온통 하얀 테라스로 지어졌고 주위에 마구간들과 곡물 창고들이 모여 있었네. 나는 20년 전을 상상해 보았네. 이 용감한 사람들이 이 사헬 협곡에 와서 정착했을 때를. 도로 보수 인부들의 험악한 오두막 하나와 난쟁이 야자수들과 유향나무들이 삐죽삐죽 선 황무지밖에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건설한 것이지. 아랍인들이 폭동이 있을 때면 매번 총을 쏘기 위해 전기를 내려놔야 했을 걸세. 게다가 안질의 열병 같은 질병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수확을 놓치기도 하고 편협한 데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는 관청과의 갈등, 얼마나 수고했겠는가,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얼마나 끝없이 지켜봤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 그 모진 세월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 여전히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다네. 부부 두 사람 모두 농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다네. 이 이른 아침 시간에도 나는 거기 1층의 커다란 주방에서 그들이 일꾼들의 커피거리는 걸 살펴보며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네. 잠시 후 종을 치면 인부들이 곧바로 줄을 지어 길을 나설 걸세. 부르고뉴에서 온 포도밭 인부들, 챙 없는 빨간 모자를 머리에 쓰고 누더기를 걸친 카빌의 농사꾼 인부들, 맨발의 마요르카 토목 인부들, 몰타 사람들, 이탈리아 루카에서 온 사람들, 전부 잡다한 인종들이니 통솔하는 것도 힘들겠지? 농장 주인은 문 앞에 서서 그들 각자에게 약간 무뚝뚝하고 짧은 목소리로 그날의 작업거리를 나눠주고 있네. 그 일이 끝나자 이 당당한 남자는 고개를 들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을 유심히 살피더니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말했네. 농사에 나쁜 날씨요. 저기 시로코 바람이 부는구먼. 사실 태양이 떠오를수록 5번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남쪽으로부터 숨막히도록 뜨거운 공기가 내뿜어지고 있었네.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아침 나절이 전부 지나가면 우리는 우선 회랑의 돗자리 위에서 커피를 마신다네. 말하거나 움직일 엄두도 내지 않고 개들도 차가운 타일 바닥을 찾아 축 처진 자세로 몸을 뻗어 누웠다네. 점심 식사로 원기를 조금 회복한다네. 푸짐하고도 독특한 점심이라네. 잉어, 송어, 멧돼지, 고슴도치, 스타일리산 버터, 크레시아산 포도주, 구아바 열매, 바나나, 이 모든 낯선 것들은 우리를 둘러싼 그 복잡한 환경과 유사했다네. 우리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였네. 갑자기 정원의 화덕같이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닫아놓은 창문에서 커다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네. 메뚜기 떼, 메뚜기 떼.
그 주인장은 재앙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온통 창백해졌네. 우리는 적각 나갔네. 그 10분 동안 조금 전까지 그렇게 조용했던 주거지 안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와 잠에서 깬 혼란 속에 우왕좌왕하며 외치는 불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네. 현관 입구의 그늘에서 잠을 청하던 하인들도 작대기나 쟁기, 도리깨,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금속재 도구들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왔네. 구리, 솥, 냄비, 프라이팬 등등. 양치기들은 방목장에서 쓰는 나팔을 불었다네.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난 소라고동이나 사냥용 뿔피리를 불었네. 이웃의 부락에서 달려온 아랍 여자들이 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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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날카로운 외침보다 오히려 이것들이 더 소름 끼치는 불협의 소음이었네. 보아하니 가끔은 그렇게 커다란 소음이나 공중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 메뚜기 떼를 물리치고 땅에 내려앉는 것을 방해하기 충분했던 모양이네. 그런데 이 끔찍한 곤충들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열기가 진동하는 하늘에선 저기 지평선에서 다가오는 구름밖엔 보이지 않았다네. 구리처럼 불그스레하고 단단한 것이 마치 우박 내리는 구름 같았고 숲속의 나뭇가지 수천 개가 폭풍우 속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비벼지는 소리가 났다네. 그게 바로 메뚜기 떼였네. 그놈들끼리 지탱해가며 마른 날개를 펼친 채 무리를 지어서 날아오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고함 지르고 노력하더라도 그 구름은 평온의 거대한 그림자를 비추며 계속 전진하고 있네. 잠시 후 우리 머리 바로 위까지 도달했네. 그것들이 바깥쪽부터 시시각각 조금씩 풀어 헤쳐지고 조각이 나고 있었네. 마치 소나기의 처음 빗방울들처럼 다갈색의 그것들이 흩어져서 각각 별개로 떨어지기 시작했네. 그 다음은 터져버린 구름처럼 온통 곤충들의 우박으로 시끄럽고 세차게 떨어져 내렸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판은 메뚜기들로 가득 덮였네. 손가락만큼 큼직한 엄청난 메뚜기떼. 그 다음은 학살이 시작됐네. 어깨해지면서 밀집을 이기는 듯 흉측하고 미시한 소리를 냈네. 쇠슬한 곡괭이 쟁기 같은 걸로 이 움직이는 땅바닥을 내리쳤네. 죽이고 죽였지만 그것들은 더 많았다네. 그것들은 높은 다리가 서로 엉켜서 청청이 누운 채 우글거렸네. 그것들 중 위에 있는 놈들은 살겠다고 발짝발짝 뛰다가 이 괴상한 작업에 동원된 말들의 코 위까지 뛰어올랐다네. 농장과 주변 부락의 개들도 들판 사방으로 달려나가 메뚜기 위에서 맹렬하게 짓밟고 물어뜯었네. 바로 이때 알제리 저격병 2개 중대가 나팔 소리를 앞세우고 불행에 빠진 개척민들을 돕기 위해 도착했고 살육은 그 면모를 바꾸었네. 메뚜기들을 어깨에 죽이는 대신 병사들은 화약 가루를 쏟아서 길게 줄을 끈 다음 불을 붙였네. 죽이는 것도 지쳤네. 악취에 감염이 됐는지 구역질이 나서 나는 집으로 들어왔네. 농장의 실내에도 그놈들은 거의 바깥 정도만큼 있었네. 그놈들이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벽난로 굴뚝으로 들어온 것이지 나무로 된 것들 주변에 많이 붙어 있었고 커튼은 벌써 다 먹어치웠다네. 그것들이 기어다니고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하얀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기어 올라가니 그 추악한 몰골들이 2배가 되었다네. 그리고 이 끔찍한 악취는 계속되었지. 저녁이 되어도 물조차 마실 수 없었네. 저수통이고 양동이고 우물이고 고기 키우는 연못까지 전부 다 오염됐거든. 밤에는 내 침실까지 그렇게 대량으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구들 밑에서 우글거렸네. 그리고 그 앞날개 비비는 소리가 엄청 뜨거운 불 속에 넣은 콩이 탁탁 튀는 소리 같았다네. 그날 밤에 나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네. 농장의 주변까지 다른 어디에서도 모두들 깨어 있었다네. 불길들이 평원의 지면 중 평평한 곳을 따라 이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 들어가고 있었네. 그 알제리 저격병들은 계속 죽이고 있었던 걸세. 다음날 그 전날처럼 창문을 열어보니 메뚜기 떼는 떠났다네. 하지만 그것들이 뒤에 남겨두고 간 것은 끝없는 폐허뿐이었네. 꽃 한 송이 풀잎알이 하나 남지 않았네. 온통 시커멓고 온통 뜯어먹고 온통 잿더미였네. 바나나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감귤나무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이파리 하나 없는 가지들의 모양뿐이었네. 아무런 매력도 없이 나무들의 생명이라 할 잎사귀는 나부길 뿐이고 우선 물과 관련된 것들부터 청소했나. 저 수통들부터였지. 온 사방에서 인부들이 그 곤충들이 남겨놓은 알들을 없애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있었네. 모든 흙 덩어리들을 뒤집었고 주의를 기울여서 일일이 부셨네. 그리고 이 비옥한 땅의 몰락 속의 모습을 드러낸 수액이 가득한 수많은 하얀색 뿌리들을 보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네.